자, 이 녹화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줄 거니까, 못 따라온 학생들은 내일 수업 전까지만 완료를 해주고요.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카페 그 오픈 채팅방에 보내준 URL 들어와서 뭐 회원가입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포토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예제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내가 여러분 이름 폴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제 이름 폴더 들어가서 볼게요. 어제 예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예제 폴더 안에는 어제 압축 풀어놓은 예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난이도는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아예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모른다를 가정하고 진행할 거니까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1 안에는 다 JPG 파일들이 위주로 있고요. 이제 레이어가 들어있는 PSD 파일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 항상 그 챕터마다 일단 이 챕터가 01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01번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도를 다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습한 건 내가 여러분들 진행했는지 한번 내가 이름 호명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토샵을 켜주고요. 포토샵은 여러분들 그 어도브 아이디 부여받은 걸로 해서 로그인을 해주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켜주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튜토리얼들이 있고, 이제 요즘은 계속 AI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봐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진 편집에 관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에서 먼저, 일단 여기 지금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PSD 파일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지고 와서 드래그 해 볼게요. 자, 지금 뭔가 작업이 되어 있는 파일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별로 다른데, 어, 지금 뭐 업그레이드된 기능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고, 요거는 일단 닫아줄게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뭐 다른 툴들을 가지 않고 이 파일과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런 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없애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는 보면은 이 툴을 이제 이 환경을 보면 메뉴를 보여주는 메뉴 바들이 있고요. 메뉴들은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 뭐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을 모아놓은 툴 박스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붓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툴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툴에 대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툴 모양이 있고 옆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요. 툴을 꾹 눌러주면 유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툴이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꾹 눌러서 보면 유사한 것들이 모아져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면 돼요. 그리고 삼각형이 없는 것들은 그냥 그 기능 하나만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옆에 삼각형이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 지금 그 파일에 제목이 있는 제목 표시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제목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이 파일이 단독적으로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어, 내가 최대화로 확장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전 크기로 확장했을 때, 또 최소화로 했을 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약간의 자석 기능처럼 상단 부분에 붙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와지게 돼요. 그런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어, 두 개 파일을 꺼내서 합성하거나 두 개 이상을 꺼내서 합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자석처럼 되어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서 여백 부분을 또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여백 부분은요, 우리가 파일을 열 때 이 회색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오픈할 수가 있고요. 물론 폴더에서 내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일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자석처럼 붙어 있고 요건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합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기 좋은 거는 요 탭 있는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게 여기서 어떤 거 추출해서 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합성 작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파일 관리는 이렇게 배치를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물론 자석으로 붙여놓는 기능도 내가 제목 탭을 위로 붙여가지고 자석처럼 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있는 부분을 밑으로 띄어서 파일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합성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하나만 볼게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파일은 여러분들 이제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가 하나, 두 개, 지금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 파일이고요. 지금 폰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쨌든 이 파일은 무언가 포토샵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이 지금 PSD 파일로 되어 있는데 자, 예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JPG 확장자는 지금 한 장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고 JPG는 전 세계 그 압축 표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보든 미국에서 보든 동일하게 뭐 어떤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PSD 파일은 포토샵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떤 작업을 막 했어요. 레이어가 막 있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시안을 보여줄 때는 저장을 JPG나 PNG나 GIF나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파일을 저장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건 앞으로 차차 할게요. 자, 요 파일은 일단 닫아둘게요. 이런 뭐 형식이 있다라고만 안내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파일을 볼 건데요. 포토샵은 최근 항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토샵을 새로 시작을 했으면 최근 항목에 있는 거를 뭐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갖고 오거나 그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포토샵을 켜주면은, 지금 저와 똑같이 이 뭐, 그 팔레트들, 이런 각각의 팔레트들은 이렇게 또 탭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파일을 뭐 탭을 하다가 뭐 없어졌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창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 팔레트들은 창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못 찾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거나 정리를 해주면 돼요, 정리. 정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작업을 하다가 어, 나는 뭐 작업 내역이 있고 뭐 컬러 팔레트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작업하다가 내가 색상을 모르고 이렇게 뺐어요. 그럼 색상만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작업하다가 모르고 이걸 닫았어요. 그리고 뭐 이거 조정이라는 것도 내가 하다가 뺐는데 얘를 다시 어느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걸 다시 뺄 수도 있고 뭐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주는 거는 상단 부분에 정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영역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 영역 같은 경우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뭐 리셋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수로 재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혹시 팔레트가 막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창에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에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리셋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내가 위주로 하고 있는 것. 나는 주로 사진 편집을 먼저 할 거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눌러주면은 사진 편집에 유리한 팔레트로 설정이 되고요. 뭐 나는 그냥 뭐 그래픽이나 웹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위주로
음, 나는 그냥 기본값으로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컬러, 뭐, 컬러 스위치,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 팔레트가 사실 제일 중요해서 이 레이어만 잘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여지는 지금 이 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오늘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습득하는 것들은 포토샵을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일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뭐 이미지를 드래그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쉬우니까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피사의 사탑 맞나요? 자, 이 이미지는 지금 보여지는 게 비율이 100%로 보여지고 있어요. 100%로 보니까 파일이 깨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내가 확대를 해주고 싶은데 돋보기란 기능이 있어요. 돋보기는 뭐 그냥 보다시피 클릭을 해주면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해주면은 파일이 클릭할 때마다 파일이 커지겠죠. 자, 포토샵은 확대를 하면은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사각형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요. 우리 잠깐 예제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여기 지금 포토샵 시작하기 되어 있는 PDF 파일 잠깐 열어볼게요. 혹시 다운을 못 받은 학생들은 다운 받아주고요. 지금은 잠깐 제 거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뭐 제가 책을 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명으로 위주로 할 거고, 아, 나는 그래도 뭔가 그 튜토리얼 뭐 설명서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볼 수도 있는데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요거는 옛날 버전이라 가지고 과거 버전이라서 요 앞에 있는 건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요. 뭐를 볼 거냐면요. 11번 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11번 페이지에는 우리가 지금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어떤 방식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이미지가 픽셀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미지라는 거는요,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뭐, 자, 시각 정보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보고 접하는 이미지는요, 픽셀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진 사진을 확대를 했더니 작은 사각형들의 모음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는 이 이미지를 확대를 저는 12,800%까지 확대를 했더니 작은 사각형의 점으로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요소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고요. 픽셀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픽셀의 집합을 어, 무슨 방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방식을 아는 사람 있어요? 픽셀의 집합을 어떤 방식이라고 한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론 문제일 때 이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비트맵 방식은 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자, 돋보기를 제가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로 바꿔볼게요. 비트맵 방식은요. 이렇게 디테일한 사진처럼 이런 자세한 사물 묘사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좀 무거워서 용량이 크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파일이 깨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있는 뭐 어떤 아이돌 사진을 캡처를 해서 나는 이거 굿즈 만들려고 인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해상도하고 인쇄용 해상도는 픽셀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작은 사각형의 모양, 요 입자 하나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픽셀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인쇄용은 조금 더 큰 사이즈 안에 조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외부로 보고 있는 거는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는 것과 인쇄용은 이 픽셀의 집합 그 개수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론 시험 본다라고 하면 단골로 나오는 게 이 비트맵 방식, 그다음 픽셀에 대한 거를 꼭 필수로 물어봐요. 요거는 뭐 멀티미디어 뭐 개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한 개론에도 항상 나오는 게 비트맵과 픽셀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레스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며 비트맵 방식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픽셀이에요. 픽셀. 네,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우리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해상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어놓은 요 파일에서 제목이 있는 제목 표시줄,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나와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하면은 이 파일의 이미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픽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픽셀로 한번 단위를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이 파일은 992개의 픽셀, 높이는 591로 되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봤던 최소한의 단위 그 검정 그 사각형의 픽셀이 가로로 99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로로 591개의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70이라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해상도에 대한 거는요. 해상도는 우리가 지금 픽셀 해상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해상도는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사이즈 안에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냐. 근데 지금 우리 포토샵에서 지금 보고 있는 요 파일은요. 1인치 곱하기 1인치 사이즈 안에 72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요. 인쇄용 해상도는 해상도가 72가 아니고 300개의 파일로 이루어져야지만 선명하게 출력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해상도를 확인을 했고요. 음.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당 하나의 색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이미지를 확대를 내가 돋보기 툴로 막 크게 확대를 해서 엄청나게 크게 최대 확대로 했더니 12,800%까지 했더니 이미지는 픽셀의 집합인데 이 픽셀은 각각 자기의 고유의 위치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장 크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은 픽셀의 모음인데 그 픽셀들은 각각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픽셀당 하나의 색을 표현하고요. 크기를 키우면 화질이 떨어지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방식이 있는데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좌표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나 축소를 했을 때 깨지지가 않아요. 용량이 매우 작고 그리고 확대를 해도 전혀 깨지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포토샵에도 벡터 방식이 있어요. 벡터 방식. 어떤 게 있느냐? 펜툴로 그려지는 뭐 베지의 곡선이라던가 타입 툴로 쓰는 글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벡터 방식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보면 내가 확대를 했는데 확대는요. 그냥 돋보기 툴로 크게 클릭을 해주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축소를 해주고 싶어요. 자, 툴은 툴을 눌렀을 때는 툴에 대한 옵션이 상단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인데 축소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를 클릭을 해주면 축소가 되고요. 축소도 드래그 해주거나 그다음에 내가 축소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할 때마다 축소가 좀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돋보기를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바로 100%로 바뀌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요거 작업하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확대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눌러서 해주고 아니면 드래그해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줄 수 있는데요. 내가 바로 마이너스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할 수도 있지만 포토샵은 단축키 사용을 정말 많이 해요. 자, 포토샵의 단축키는요. 컨트롤과 알트와 시프트 이 세 개를 눌러서 단축키 활용을 많이 해주는데 자, 돋보기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는요. 알트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돋보기 툴을 클릭해주면 바로 플러스이지만 내가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버릇처럼 익숙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100%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100%로 갔지만 여기 툴에 막 여백도 생기고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른손으로 컨트롤하고 알트를 동시에 눌러주고요. 아, 왼손.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알트를 동시에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요. 100%, 200%, 300% 같은 배율로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자, 반대로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주면은 같은 배율로 축소가 돼요. 자, 우리 10분만 더 진행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주거나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열을 해주면 되고요. 내가 빠르게 그냥 내 화면의 배율로 가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눌러주고 숫자 0. 자, 컨트롤 눌러주고 숫자 1 눌러주면 바로 100% 가거나 아니면 돋보기로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요. 자, 우리 파일에 컬러 모드에 대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포토샵 화면에 대한 화면 구성 각각의 툴들은 꾹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널들 포토샵에서 옆에 나와 있는 이 팔레트들 패널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안 봐도 돼요. 새로운 파일 만들어 저장하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한 거요. 확대하고 축소할 때에 대한 것들인데요.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서 어, 상단 부분에 이거 좀 볼게요. 자, 돋보기 툴로 작업을 할 때 상단에 아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눌렀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화면을 맞추는 것, 화면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 100%로 가는 것, 뭐 이것도 있는데 어,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플러스 하거나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해서 배율대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기를 키우고 늘리는 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수시로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열매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여기 보여지는 이 체리처럼 보여지는 열매는 커피 생두 어, 요 안에 씨앗이 커피의 생두고 생두를 감싸고 있는 체리 과육이 보여지는데 커피예요, 커피. 자, 이 커피를 가지고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배율을 보기를 했고요. 제가 화일을 세개를 한번 같이 꺼내 볼게요. 자, 화일을 세개를 꺼냈고요. 내가 이 화일 세개를 꺼내서 화면 보기를 볼 건데 나는 이 세개를 동시에 한 번에 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상단 부분에 창에 보면 정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 보면 다 알겠지만 내가 정리를 좀 세로로 해주고 싶다. 그럼 한 번에 세로로 보거나 난 정리를 뭐 가로로 해서 보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비율이 좀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과제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기 배율을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레고처럼 보여진 이미지가 네개가 있어요, 네개 완성되어 있는 거 말고 두 번째에 1-8번 한번 꺼내 볼게요. 1-8번을 정리를 해서 1-8의 완성으로 만든 거니까 1-8번을 꺼내 볼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을 꺼냈는데 이 파일의 보기 배율이 앞에 보여지는 게 50%라는 얘기는 이 파일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툴을 여러 가지를 누를 수가 있는데 어떤 툴을 눌렀다가 계속 그 툴에 대한 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툴을 눌렀어요. 그러면
파일을 다룰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 툴 아니면 선택 영역 툴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나는 이 파일의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제목 표시줄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거 탭으로 내려서 볼게요. 자, 제목 표시줄 있는 부분에 이미지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 크기를 봤더니 어, 해상도가 얘는 300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일은 해상도가 굉장히 크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인쇄했을 때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해상도가 300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이 파일이 여기 작업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이 파일을 그냥 웹용 해상도로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픽셀로 한번 볼게요. 자, 픽셀로 봤더니 얘는 지금 거의 폭이 1920이고 높이가 1285라는 비율인데요. 해상도를 내가 웹용 해상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72로 바꿔볼게요. 자, 웹용 해상도로 지금 줄였더니 사이즈가 확 줄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파일이 지금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50%. 100%로 볼게요. 자,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100%로 봤더니 지금 요런 사이즈네요.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시 늘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나는 그냥 다시 300으로 늘려야지. 라고 해서 300 늘렸어요. 300. 늘렸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확인 이미지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미지가 손상이 됐어요. 포토샵에서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거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거를 내가 함부로 늘리게 되면은 이미지는 이렇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작업을 할 때 내가 되게 이미지 서치하다가 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 해상도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웹용 해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면으로만 볼 거야. 이거 인쇄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과제도 화면으로 봐서 확인할 거고 제출도 그냥 웹용 해상도다라고 하면은 72가 맞아요. 72. 근데 그거는 72 같은 경우는 제가 인쇄는 안 되고 화면으로 보는 것들. 큰 걸 지금 또 다시 줄였거든요. 큰 거를 줄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함부로 내가 작은 거를 내가 함부로 늘려주면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요건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돼요. 깨져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손상되기 때문에 작은 거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되고요. 자, 이제 그럼 닫아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완성되어 있는 거 볼까요? 완성. 요거 완성은 뭐냐? 아까 있었던 이미지를 해상도를 줄여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완성시켰어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옆에 것처럼 완성을 해주는데 옆에 거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옆에 거 완성은 어떻게 완성을 시켰나? 보면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 보니까 250으로 늘렸는데 화질이 250으로 늘린 것 치고는 많이 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안 깨지게 늘렸느냐? 파일을 어쩔 수 없이 늘리는데 250 늘려볼게요. 어쩔 수 없이 파일을 늘리지만 해상도를 최대한 좀 유지하면서 늘려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지금 보면은 리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해상도를 올리되 내가 자동으로 최대한 픽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좀 확대를 하겠다 할 때 쓰는 기능인데요. 저는 세부 묘사를 유지하면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노이즈 감소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손상되는 부분을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확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최대치가 있는데 한번 최대치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 확대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파일의 손상 없이 확대가 된 거라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진을 늘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리샘플링 기능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5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 50분 접속해 주세요.